안녕하세요. 프레데릭의 스포츠 섹션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올 시즌 개인 커리어에서 최고의 시즌을 보내면서 이탈리아 세리에 A 나폴리 팀 소속으로 리그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이탈리아로 이적한 지 단 1년 만에 세리에 A를 정복하면서 자신의 진가를 증명했는데요. 이와 함께 김민재 선수를 원하는 여러 유명한 팀들로부터 이적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프리미어 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이 특히 자주 들려오고 있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작년 10월 무렵부터 계속해서 김민재 선수의 경기마다 스카우터를 파견하여 김민재 선수를 오랫동안 관심있게 지켜봐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민재 선수의 장점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많은 팀들이 영입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누구이고 김민재 선수에 대한 그동안의 외부 평가는 어떠한지 김민재 선수를 재조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언론 데일리 메일이 이 주제와 관련하여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김민재는 괴물이라는 별명이 붙여졌고 그의 나폴리 감독에 의해 세계 최고의 센터백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세리에 A를 정복한 후 5,600만 파운드로 평가받는 이 한국인은 곧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의 이적을 완료할 수도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나폴리의 김민재 영입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새로이 왕관을 쓴 세리에 A 챔피언은 이번 여름 그들의 소중한 자산 중 하나를 잃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여름 에릭 텐 하그가 중앙 수비 옵션을 강화하기를 원하면서 이 한국 국가대표는 오랫동안 붉은 악마의 주요 타겟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26세의 김민재를 올드 트래포드로 데려가는 계약에 4천만 파운드의 방출 조항을 발동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프리미어 리그 빅팀으로의 이적은 김민재가 유럽으로 이적한 이후로 쭉 인상적인 수비를 펼치면서 최근 수년 동안의 상승 곡선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메일 스포츠는 김민재가 올 여름 그 클럽으로 이적을 완료할 경우 그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김민재는 프로축구 선수로 전향하기로 결정한 이후 쭉 인상적인 상승세를 누렸습니다. 그러한 야심으로 그는 스포츠, 레저, 체육을 공부하던 연세대학교 2학년 때 대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김민재는 지난해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고향인 통영에 있는 작은 횟집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했던 이전 육상 선수들과 함께 자신의 부모님을 재정적으로 돕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앙 수비수는 2016년 한국의 전북 현대모터스에 합류하여 2017년과 2018년에 팀이 K리그 연속 타이틀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김민재는 러시아에서 열린 2018 피파 월드컵 한국 대표로 출전하지 못했지만 그해 말 자카르타와 팔렘방에서 열린 아시안 게임 우승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김민재와 그의 팀 동료들은 몇 주간의 기본 훈련만 받으면서 2년간의 군 복무가 면제되었습니다. 그 이후 김민재는 중국 슈퍼리그에서 베이징 고안 소속으로 2년 반을 보내며 유럽 구단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26세의 선수는 2021년 8월에 터키의 페네르바체로 이적을 완료했으며 그 한국 선수는 여전히 유럽 축구에는 상대적으로 낯선 선수였습니다. 김민재는 터키에서 한 시즌 동안 활약함으로써 나폴리가 그를 영입하기 위해 1,600만 파운드를 쏟아부었습니다. 나폴리에서 김민재의 급부상. 이 센터백은 지난 여름 나폴리를 떠나 3,300만 파운드의 첼시로 이적한 칼리두 쿨리발리의 장기적인 대체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환영회에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선보이며 동료들에게 금세 사랑받았습니다. 김민재는 1990년 이후 처음으로 세리에 A 타이틀을 확보하면서 올 시즌 나폴리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우승 시즌 동안 나폴리의 36번의 세리에 A 경기 중 34번을 선발 출전했으며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의 팀은 리그에서 단지 26실점만 했습니다. 김민재는 공격적인 수비수로 평가받는데도 불구하고 세리에 A 시즌 동안 옐로카드를 4장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C 밀란을 상대로 나폴리의 챔피언스 리그 8강 1차전에서 가혹한 경고를 받은 뒤 2차전에는 치명적으로 출전 정지를 당했습니다. 즉각적인 성공을 거둔 나폴리는 라이벌 구단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 1월에 김민재에게 재계약을 제안하는 것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여름 김민재가 3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단이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안이 나왔습니다. 나폴리는 그 대신에 메뉴가 그의 4천만 파운드 방출 조항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일 시즌 만에 큰 이익을 확보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김민재는 6피트 4인치의 인상적인 피지컬로 인해 프로 데뷔 초기에 괴물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 한국인은 세르지오 라모스와 파비오 칸나바로에게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김민재는 전방을 촘촘히 마크하는 공격적인 접근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김민재는 또한 그의 선수 생활 동안에 공 소유 시의 평정심으로 찬사를 받았는데 이는 그를 메뉴 감독인 에릭 텐 하그의 팀에 분명히 적합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는 공을 소유한 채 경기장을 질주하는 것으로 명성을 얻었으며 그의 키는 공을 떨어뜨리기 어렵게 만듭니다. 나폴리에서의 김민재의 두 골은 올 시즌 세트피스에서 나왔는데 이 수비수는 몬차와 라치오를 상대로 코너킥 상황에서 헤딩골을 넣었습니다. 그는 현 메뉴 주장 해리 맥과이어와 비슷한 체격을 지녔지만 프리미어 리그로의 이적에 대처할 능력이 있는 이 한국인의 현재의 페이스도 또한 주목받았습니다. 김민재는 또한 가슴에 까르페 DM이라고 적힌 문신을 새겨서 어떠한 움직임에 의해서도 저지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나폴리의 스팔레티 감독은 놀랍지도 않을 정도로 김민재의 가장 열렬한 팬 중 한 명이었으며 이번 시즌 초에 김민재를 세계 최고의 센터백으로 평가했습니다. 스팔레티 감독은 왜 김민재가 그의 팀에서 그렇게 중요한 선수가 되었는지 설명하면서 그의 공격성과 기술을 모두 강조했습니다. 스팔레티는 3월에 나는 김민재의 기술과 자질을 가진 선수를 내 인생과 경력에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이고 항상 공격적입니다. 그는 모든 경기에 선발로 출전할 자격이 있습니다. 김민재는 경기마다 최소한 20가지 이상의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나에게는 그가 진정으로 세계 최고의 센터백입니다. 그가 공을 발에 둔 채 달리기를 시작하면 정확히 5초 만에 상대 페널티 지역 안으로 공을 몰고 갈 수 있습니다. 김민재는 또한 조세 무리뉴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을 그가 존경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꼽기도 하는데요. 로마 감독인 무리뉴는 지난 1월 나폴리와의 경기를 앞두고 김민재를 최고의 선수라고 묘사했습니다. 무리뉴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토트넘에 있을 때 김민재를 영입하고 싶었다고 밝혔고 이 한국인은 무리뉴가 토트넘에 있는 동안 북런던으로 이적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선수 중 한 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요. 페이스타임으로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토트넘으로 그를 영입하고 싶었지만 토트넘 구단은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라고 무리뉴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와 페이스타임으로 통화를 몇 번 했습니다. 우리 팀이 제안하는 이적료는 500만 유로였고 페네르바체는 김민재에 대해 1천만 유로를 원했지만 토트넘 구단에게는 그 금액이 그 당시에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김민재와 그의 레벨을 보세요. 그는 최고의 선수입니다. 김민재 선수에게 어떤 복잡한 문제라도 있을까요? 보도에 따르면 김민재의 4천만 파운드 방출 조항이 7월 1일부터 15일까지 활성화될 것인데 이는 메뉴가 할인된 몸값으로 그를 영입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적을 완료하는 데 있어서 6월과 7월에 그 수비수의 군 복무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러한 김민재의 행방이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민재는 3주간의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치게 될 것이며 이는 나폴리로부터 이적하는 것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앞서 김민재는 지난 3월 정신적 피로를 호소하며 한국 대표팀이 아닌 소속팀에 집중하고 싶다고 밝힌 뒤 황급히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김민재는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 그 49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반발에 직면한 후 소셜미디어에 저의 발언에 놀라신 분들과 선수들에게 사과드립니다 라고 썼습니다. 저는 작은 부상을 입었고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많은 경기를 해왔고 결코 제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멘탈이 무너지고 폭발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팬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김민재 선수가 탄탄대로만 걸어왔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와 같이 어려운 시절과 힘들었을 때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어느 팀으로 이적을 하든 그 팀에서도 나폴리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당당한 모습으로 멋진 경기력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프레데릭의 스포츠 섹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